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결전 네 번째인 섭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섭정은 전국시대 협객으로 고향은 위나라 치읍 심정리입니다. 주요 행적을 보면 한나라 재상 협루를 죽여 춘추 전국시대 4대 자객 중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 인물은 엄중자입니다. 이름은 수이고 자는 중자입니다. 전국시대 한나라 대부로 협루와 원수지간이 된 뒤에 협루를 죽일 인재를 찾던 중 섭정을 만나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다음 인물은 협루입니다. 이름은 귀, 자는 협루입니다. 한나라 경우의 동생이자 여루의 숙부입니다. 주요 행적을 보면 엄중자와 원수지간이 된 뒤에 엄중자에게 청탁을 받은 섭정에 의해 살해되는 인물입니다. 다음 인물은 서병입니다. 섭정의 누이로 섭정이 협루를 죽이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도록 자해한 뒤에 자살하자 그녀가 그의 시신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확인해 준 뒤에 자살을 하는 비운의 인물입니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대부 엄종자가 당시에 재상으로 있던 협루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종자는 자신을 위해 협루를 죽여줄 사람을 찾던 중 제나라에 숨어 살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던 섭정이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중자는 섭정을 찾아가 황금 이 전량을 주며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섭정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엄중자가 자신을 알아주는데 대감격을 해서 원수를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한나라로 숨어 들어온 섭정은 협루를 찔러 죽인 뒤에 스스로의 자신의 낙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자살을 하니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이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우가 지극히 여진이 내 몸을 아끼어 그 이름을 없앨 수 없다 하고 곧 가서 시체를 안고 울며 나의 아우 섭정이다 하고 자신도 시체 옆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참고자를 보면 섭정과 관련된 영화들이 중국에서 상영이 되었는데요. 대자객이라는 그 이름으로 1967년도에 먼저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협객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 10월 4일 개봉되었습니다. 홍콩 무협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철 감독의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 가겠습니다. 섭정자 지 심정리 있냐라. 살인 피구 여무 자 여제 이도 위사라. 자, 섭정은 지 땅 그 심정 마을 사람이다. 살인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피해 그 어머니와 누이와 더불어 제나라로 가서 그 가축을 잡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이 도자는 가축을 잡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구자는 원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피하다. 즉, 그 죽인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거죠. 아마 자신과 원한을 관계 있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죽은 사람의 그 또 가족이라든가
그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제나라로 도망을 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굳이 복양 엄중자 사 한애후 여한상 협루 유가. 자, 굳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복양 사람 엄중자가 한나라 애후를 섬겼는데 한나라 재상 협루와 각, 이 각자는 그 틈이란 한자와 그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틈이 있다, 어떤 그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풀이를 정리해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북양사랑 엄종자가 한나라 애후를 섬겼는데 그는 한나라 재상 협루와 틈이 있었다. 틈이 있다는 건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죠. 이 각자는 원래 이 틈 극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엄중자 공주 망거 유구인 가히 보협루자. 엄중자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망거 도망을 갔고 유 돌아다니며 그 협루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또는 구하였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중자는 협루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달아났고 돌아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협루에게 복수해줄 사람을 찾았다. 지제, 제인, 혹은 섭정, 용감, 사야, 피구, 은어, 도자, 지간. 제나라에 이르자 제나라 사람들이 혹, 간혹, 말을 하였다. 섭정이란 용감한 무사가 있다. 그는 원수를 피해 그 도자지간, 가축을 잡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이니까 그 백정의 어떤 그 사이에서 숨어 산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제나라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섭정이란 용감한 사나이가 원수를 피해 백정들 사이에 숨어 살고 있어. 자, 이때 우리가 이 간자는 보통 이 문문자 안에 날일자가 오는데요. 예전에는 이 달월자와 들어가는 글자와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걸 한가할 한자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는 사이간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엄중자, 지문청, 수반, 연후, 구주, 자창, 섭정모전이라. 자, 엄중자가 그 섭정의 그 문에 이르러 청하다. 이제 친구가 되기를 청하였고 수반. 이때 숫자는 정확히 하면 숫자는 수라고 읽지 않고 삭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삭. 자주 그 왕래하면서 이 반자는 반복한다는 거죠. 자주 왕래하였고 그런 뒤에 수를 갖추어서 스스로 섭정의 어머니 앞에 창은 펼치다. 이 창자를 우리가 펼치다라고 풀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엄중자는 그 집으로 찾아가 사귀기를 청하고 자주 왕래하였다. 그런 뒤에 술을 마련하여 섭정의 어머니 앞에 직접 술자리를 벌쳤다. 이 엄중자가 얼마나 그 섭정을 극진히 대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또 어머니 앞에다가 또 그 술자리를 잘
마련해서 그 자신이 섭정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주감 엄중자 풍 황금 백일 전위 섭정 모수라. 섭정 경괴 기후 고사 엄중자. 자, 주감 감자가 무로 익을 감자입니다. 술자리가 무로 익자 엄중자가 황금 백일을 바치며 또 그 전 앞으로 들고 나가서 섭정의 어머니를 위해 축수 그 장수를 빌었다. 섭정이 그 두터움 아주 그 황금 백일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그 돈이기 때문에 그 후대함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고 한사코 엄중자에게 사양을 하였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엄중자는 황금 100일, 100일이면 이제 2000냥 정도 되죠. 이 100일을 받쳐들고 앞으로 나아가 섭정의 어머니를 위해 장수를 빌었다. 그리고 그러자 섭정은 너무 많은 예물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며 한사코 엄중자에게 사양을 하였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자를 보겠습니다. 황금 100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자, 일은 옛날 중량의 단위로 20냥을 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냥은 오늘날 그 37.5g이고요. 이 37.5g은 그 지금 한 돈이 3.75g이니 그 한 냥은 10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0일은 2000냥에 해당되고 지금 그 돈으로 계산하면 2만 돈의 값어치가 됩니다. 자, 요즘 금 한 돈 값이 25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25만 원 정도로 잡고 2만 돈을 계산하면 오늘날 그 환산 가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즉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잔치상을 마련하고 또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주니까 섭정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사코 거절한 것이죠. 그 속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어떤 청부 살인의 어떤 대가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섭정은 이 너무 막대한 돈이다. 그래서 어떤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 100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자,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엄중자 구 진 이섭정 사왈 신행유 노모 갑인 객유 이위 구도라. 자, 엄중자가 구 억지로 또는 한사코 그 선물을 진상하려 하자 섭정이 그 거절하며 말하기를 신은 다행히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하야 그 객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개를 잡는 백정일 또는 개 도살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엄종자가 억지로 선물을 올리려 하자 또는 한사코 올리려 하자 섭정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다행히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집이 가난하여 객지를 떠돌아 다니며 개 도살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단석 득감 취 양친 친공 양피 불감당 중자지사. 자, 하지만 그 아침 저녁 단석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 이 취자가 옷감이 빽빽한 그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을 얻어서 어머니를 또 부모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신공양비,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직접 마련할 수, 또 준비할 수 있으니 감히 그 충자, 당신이 주는 내려주는 어떤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봉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려주는 이 선물은 너무나 과도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자 벽인 인위 섭정원할 신유구 이행유 제우 중이라. 엄중자는 벽인 사람을 물리친 뒤에 그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섭정에게 말을 하였다. 신은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나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행유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제후들의 나라를 행유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이죠. 이 중자는 이제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제후 많은 나라들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풀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중자는 사람들을 물리친 뒤 섭정에게 말했다. 내게는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자, 이 구절이 생략이 됐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제후들의 여러 나라, 이 중자가 지금 여러 나라라고 보면 되죠. 또는 많은 나라,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게 무난하겠죠. 제후들의 여러 나라를 행유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연, 지제, 젊은, 조카, 의, 심고, 고, 진, 백금자, 장용, 위, 대인이라. 추려집이, 득이, 교, 조카, 지환, 기감이, 유구, 망야. 자, 하지만 제 나라에 이르러서 절, 사사로이 또는 삼가 들으니 또는 가만히 들어보니 그 조카는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죠. 당신의 의로운 기운이죠. 의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금, 황금 100일을 들여서 장차 대인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장차 대인을 위해 추려지비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소박한 음식을 위한 비용에 쓰이고자 합니다. 장차 대인은 즉 어머니의 소박한 음식을 위한 비용에 쓰이고자 하니 쓰도록 하여 조카 그대와 사귀는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즉 그대와 기쁘게 사귀고자 한다. 예전에 남들과 사귀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선물을 들고 가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친구를 사귀는 예로서 이 거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너무 큰 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절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당신과 사귀는 기쁨을 얻고자 하니 어찌 감히 다른 것을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겠는가? 내가 달리 어떤 것을 바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풀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에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 당신의 의기가 몹시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금 100일을 들여 장차 어머니의 소박한 음식을 위한 비용에 나 쓰도록 하여 그대와 사귀는 기쁨을 얻고자 하오니
어찌 감히 달리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예를 다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섭종할 신소위 강쥐 욕신 거시정 도자 도행이 양노모 노모제 정신 미감이 허있냐라. 자, 그러자 섭정이 말했습니다. 신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여 시정 저잣거리에 사는 저잣거리에서 이 도살업자로 또는 백정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다만 단지 이 소유는 까닭입니다. 이 내가 나의 뜻을 낮추고 몸을 욕되게 하면서 저작거리에서 이 백정 노릇을 하고 있는 소위 까닭은 다만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바라고자 해서입니다. 이 행자는 무엇을 바라다.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해서이다. 이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다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해서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 섭정, 이 나의 몸은 감히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